본진 울산 시민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렇게 못되게 지나가는 사람은 정말 못됐네요. 정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뜨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신개인주의 일어난 소득주도 성장 들어와서 중산층 자영업자가 거의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5년 동안 국민들께서 정말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불의의 세력이, 반체제 세력이, 반시장 경제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채찍을 드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의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저항해야 될 야당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의 촛불의 위력에 불종하고 굴복했습니다. 지식인들은 그 용기 하나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삶의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의 국간도 자기 편을 위해서는 국간 열쇠를 열고 미래의 부채만 잔뜩 남겼습니다. 560조 하던 박근혜 대통령 때의 부채가 10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살림은 좋아졌습니까? K방역 잘한다고 자랑하다가 자영업자들이 견디지 못해서 삶을 놓아버리는 사태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6월달 보름 만에 15분이 자살했습니다. 6월 이후에 집단 자살을 언론 방송에서 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나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백신 수급할 때 수급하지 않았고 팬데믹 대응할 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는 것이 시간 제한이고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청소년들까지도 강제 백신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계획 없이 무모하게 대책 없이 코로나 정책을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K방역 자랑할 때는 자기들이 다 잘했고 팬데믹 오니까 국민들이 잘못해서 팬데믹이 왔다고 이런 핑계를 대는 좌파들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5년 동안 체제는 무너졌어요.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들이 말하는 공산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이미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공화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본시장 경제를 사회주의 국가경제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자유우파의 정말 피를 흘린 역사지 않습니까? 이 자유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바꾸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 여러분 5년간 좌파 독재 정권의 횡포와 억압과 무능과 무책임을 받지 않습니까? 문재인보다도 더 능력 없고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더 새빨간 이재명으로 정권 연장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나 자유시장 경제나 자유통일의 의지가 없는 그러한 자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전체 단체장의 4분의 1이 성추행으로 자살하고 감옥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한 정당 정권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수도 서울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으로 자살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제2의 도시 부산시장은 성추행 걸리니까 치매노인 노릇했습니다.
문재인의 오른팔인 안희정은 아직도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이 어떻게 정권 연장을 하겠다고 또 국민을 속입니까? 국민을 속일 방법이 없으니까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 세대의 곡간까지 다 여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불법, 거짓, 촛불, 쿠데타 때 속이듯이 또 국민들을 쇠뇌하고 속이는 겁니다. 더 이상 좌파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억압적으로 탄압적으로 내로남불식으로 나라를 망치게 할 때 과연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문재인 정권에 불종하고 그들은 바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고 가장 미약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전시장, 김기현 시장하고 저는 국회를 같이 했고 저하고는 친구입니다. 김기현 시장이 시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친구라는 이 현재 송초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하는 있을 수 없는 권력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탄핵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법적 권력기관, 조사기관을 다 막아버리고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라가 법치가 사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가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진실된다라고 정의로운 나라지 않습니까? 법과 권력기관이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나라는 정의가 죽은 나라고 거짓이 파는 나라지 않습니까? 법치가 공정을 잃어버리고 공평을 잃어버리고 기본적인 돈을 가진 자와 권력 가진 자가 부정부패를 하더라도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은 재판을 받아도 무죄를 받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뿌리 뽑아놓은 붉은 적폐 완전히 뽑아야 됩니다. 이제 제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세력들 쓰레기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통령, 양당 대통령 후보, 전 세계에서 수치스러운 후보들을 뽑아놓고 국민들한테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아니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뽑아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정말 이상한 선거다, 수치스러운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이러한 수치스러운 선거에 동조를 하십니까? 이제 깨끗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가족도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어떻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나라는 그래도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가치는 악이 아니라 선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가짜가 아니라 진실돼야 되고 불의가 아니라 정의로워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주인인 국민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 불의의 세력들이 그 불의의 권력을 가지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행악습을 하고 악법을 만드는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대접받을 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민주노총에 의해서 일자리를 뺏는 나라, 정년 연장을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반토막 만들면서도 지침이 되고 있는 내로남불의 좌파 정권, 민주노총이 우리 청년들보다 더 뭘 잘했습니까?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64세 정년 연장한답니다. 64세 정년 연장하면은 청년 일자리는 반토막 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잘못된 정책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의 꼭두가시 노릇을 한 게 5년입니다. 대한민국을 노조공화국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울산도 현대자동차의 민주노총이 노사 파업을 하지 않고 상생을 했으면은
울산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울산 시민들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민주노총 해제, 정교제 해체를 선거 공약으로 건 정당이 없습니다. 저 조원진 기호 11번 우리 공화당만이 민주노총 해체, 민주노총의 악행학습을 반드시 뿌리겠다. 여러분, 이제 울산 시민들께서 민주노총의 악행학습에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무너져도 문재인 정도의 사람한테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가치가 무너져도 불법 탄핵으로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도의 사람, 윤석열 정도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뽑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십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무도한 언론 방송 한 줄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죽었고 권력기관의 다수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정론직필하지 못하는 언론, 진실을 진실이라 보도하지 않고 거짓에 선동되는 언론, 자기들 사주를 위해서 거짓과 부패를 일삼는 언론, 이러한 언론 방송에 의한 잘못된 대한민국의 이 여론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의 당원의 20배입니다. 정의당의 당원의 6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화당을 언론방송을 꼭꼭 묻습니다. 왜? 조원진을 내세우고 우리 공화당을 내세우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태극기만 들은 5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무도한 언론방송이 다 묻었습니다. 제가 2년 반 광화문 200일 집회를 통해서 2년 반 만에 이러한 사실을 밝힙니다. 소방청에서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그날 4분이 돌아가신 것이 맞다고.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여성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현실을 보고 대한민국이 망했구나. 하루에 태극기만 들었던 5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언론방송 한 줄 내지 않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나라가 진정 자유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대한민국은 그러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약자 편에 서고, 그래도 정의 편에 서고, 그래도 진실 편에 서는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좌파들이 들어오면서 절차 과정을 다 무시하고 진실을 덮어버리고 붉은 손으로 저 하늘을, 푸른 하늘을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바꿉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진실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국민들의 가치가 올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악을 보고는 악이라 그러고, 불의를 보고는 불의라 그러고, 그러고 가짜를 보고는 가짜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부패, 쓰레기 정치, 이제 제발 좀 뿌리 뽑읍시다. 정치하면서 아들까지 손자까지 정치해먹고 권력과 부를 성계하는 그러한 나라, 이제 뜯어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유우파의 보수의 가치도 아닙니다. 보수의 가치는 지금의 잘된 부분, 우리의 위대한 역사,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지. 5.18 헌법 정신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그러한 자유우파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민노총과 정교조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정교조를 법의 노조 만들면서 탄핵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기 위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입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권력기관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만되게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는 그러한 포괄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5년간 본 겁니다. 좌파 독재는 국가에 대한 미래도 없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식의 전형적인 좌파들의 행태를 우리는 5년간 봤습니다. 이 고리를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끊어버립시다. 또한 보수답지 않게 껍데기 보수도 갈아치웁시다. 부패 얘기가 나오면은 국민의힘이 나오고 쓰레기 얘기가 나오면은 국민의힘이 나오는 그러한 야당도 이제는 갈아치웁시다. 당당한 용기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그러한 야당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1번 조원진을 선택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활성화되고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자유통일의 의지가 국민들 품에 국민들 머릿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기호 11번 저 조원진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저는 다시 다른 장소로 울주보원으로 오늘 옮기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울산에서 하루 종일은 아니네요. 오후에는 또 경북 넘어가야 되니까 울산에서 유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반드시 물러갑니다. 좌파 독재, 무능력, 무책임한 좌파 독재들도 무조건 물러갑니다. 자유우파의 나라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코로나 없는 세상이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